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강원 지역의 임용고시 초수로 합격한 음악교사 정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이제 발령지로 이사를 해야 돼서 짐 정리를 하다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음악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노래 잘 부르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그 합격자 인터뷰? 합격자 인터뷰를 제가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감히 찍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합격의 그런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임용고시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과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국악기인 해금을 전공을 해서 그 악기로 계속 이제 진학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도 해금 연주자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2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교직의 첫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2년 후에 짐을 싸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교직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해금 연주자의 일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기간제 공고가 나오면 서류 다 넣고 했지만 전부 다 탈락했고, 시간 강사 자리도 겨우겨우 진짜 한 30-40군데 지원을 했는데 겨우 2군데 합격을 해가지고 주당 12시간씩 일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해금 연주자를 다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연습도 하고 레슨도 받으러 다니면서 공연장에 올라갈 꿈을 꿨는데, 당시가 202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공연 자리가 정말 없어서 1년 동안 딱 2번 공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직도 안 되고 해금 연주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연주자라는 직업 자체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고, 또 이러한 직업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서 50살, 60살까지 내가 과연 연주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지금 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서 저는 2021년도 1월이 되는 순간에 여기 서정팀 1년 패키지 딱 끊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저는 1년밖에 공부 안 한 초수생이었어요. 게다가 또 제가 성격이 ENFP에 되게 그 계획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1년 생활을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노량진의 커리큘럼은 과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1, 2월 달에 기초반 하면서 인지적 구조 만들고, 그리고 3, 4, 5월 달에 심화반 하면서 거기에다가 지식 넣어주고, 그리고 6, 7, 8월 달에 그 기출반 하잖아요. 기출반 하면서 이제 그 임용고시 출제 의도,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이제 계속해서 심화반 자료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커리큘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7, 8월 달에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진짜 강의만 겨우겨우 듣고 진짜 그 골든타임 첨삭지만 진짜 겨우겨우 제출한
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올해는 망한 것 같은데 그냥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서민정 선생님께 전화 드렸어요. 저 올해 못 해먹겠습니다. 저 이제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서민정 선생님께서 다행히 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공부해서 뭐가 부족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만의 그 마인드맵, 뭐 요점 정리 같은 걸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개론서를 그때까지도 아직도 읽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저한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9월 달에는 그 두 가지를 좀 채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10월, 11월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게 된 거죠. 이제 10월 달 되면서부터는 조금 제가 미리미리 좀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월 달에는 그 개론서를 2회독을 해야겠다 이제 목표를 잡고 개론서 2회독 하면서 요점 정리, 마인드맵 만들었던 거 계속 수정하면서 반복해서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같은 방법이지만 개론서는 이제 목표는 4회독이었는데 3회독밖에 못 하긴 했어요. 아무튼 3회독하고 그리고 요점 정리 계속해서 암기하면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 문제풀이반 하면서 그 정답지를 제출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첨삭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오답에 되게 집착하면서 내가 여기 도대체 왜 틀린 건지, 뭐 때문에 틀린 건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되게 엄청 이렇게 꼼꼼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원도 컷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75.67점이었는데 제가 그 1차 시험을 83.67점으로 커트 플러스 8점으로 무난하게 1차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원 지역의 경우 실기는 이제 첫 번째 자유 악기를 해야 하고, 두 번째 청음, 그리고 세 번째 국악 가창, 네 번째 범주 범창,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자유 악기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해금을 전공했으니까 무난하게 이제 해금으로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음인데 제가 그 대학 때 이후로 청음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청음을 꾸준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악가창이랑 범주범창인데요. 제가 초수생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1차가 끝난 직후에 실기를 준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실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망쳤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강원도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다 봐야 해요. 근데 이제 1차가 끝나고 뭐 2달이나 남았으니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정말 저처럼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 1년 동안 직강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인강만 했고, 그리고 스터디도 없었고, 게다가 주변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고립된 상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답답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서민정 선생님, 정희연 선생님께 힘들 때마다 상담 요청 드려서 정말 제 개인적인 이야기 다 털어놓고 뭐 공부에 관한 이야기도 다 털어놓고 하면서 마음의 위로도 얻었고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좀 극복했던 게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7, 8월에 저 공부 안 하겠습니다, 때려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저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신 분은 서민정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저만의 힐링하는 시간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산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힐링하는 좀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는 항상 외울 거를 가지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저는 서양음악 쪽으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서양음악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그런 악곡들을 좀 들으면서, 그러면서 매일 1시간씩은 꼭 산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샤워를 할 때나 잠들기 전이나 뭐를 할 때라도 항상 저는 뭘 외우고 있거나 항상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암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밥 먹는 시간만큼은 저 혼자 제가 좋아하는 뭐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들을 꼭 시청하면서 그렇게 저만의 힐링 시간을 가졌던 것이 저의 그런 힘들었던 것들을 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기 7월 달, 8월 달 이쯤 되면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맘때 그만둘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지치지 마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음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절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시험 볼 때까지 그 자신감 잘 가지고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 동료 교사로 만나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